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제주 제1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을 때 A 빼기 B를 간단히 하면 우와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온 건가요? 자, 최고 차에서 차수를 잘 맞춰가지고 동량끼리 계산을 잘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 쓰겠고, 그 다음에 아예 부호를 바꿨을까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항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7x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된 거죠. 자, 다항식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질문 던진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번 살핍니다. 주어진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 말이 되네요. 즉 항상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식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양쪽 이렇게 개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이 창의 개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똑같아져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a 플러스 b 1창 4 되겠고, 마이너스 7 이퀄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a 값이 3 나와서 3을 대입하니까 9 플러스 b는 이퀄 4 처리해서 b 값이 마이너스 5, c 값은 그대로 처리가 됐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다 나온 상태에서 값을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리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1번 답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항등식이다. 항상 성립한다. 양쪽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이제 개수 비교해서 처리하겠다. 라는 풀이법까지 연결시키면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고차식 인수분해다. 고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됐는데, 자, 홀수 부분들의 합하고 짝수 부분들의 합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일단 좀 될 것 같고요. 1 해서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에 자 역시 됐습니다. 됐습니까? x 플러스 1 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썼는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식 형태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형태니까 5번에 이렇게 바르게 인수분해 된 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고차식 인수분해는 이제 조립제법. 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개수의 총합이 0 되게 되면 1이라는 인수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홀수 부분, 짝수 부분 합한 부분이 또 같아져 버리면 마이너스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아닐 때는 이 상수항에 있는 이 숫자의 약수를 이용해서 좀 인수들을 좀 찾아가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가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x-y, x제곱, y제곱 가르쳐줬을 때 xy를 구해달라. 곱셈 공식 사이에 연관성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부분 주어진 부분이 x-y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2배 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26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4에 16 처리되는 거니까 2xy 그러니까 이 xy 값은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xy 값은 그러면 가볍게 계산해서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편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들이 사실 좀 낯설죠. 항상 플러스 형태들만 좀 많이 처리해주는데 마이너스 부분들도 좀 학습을 좀 잘해서 확실하게 좀 곱셈 공식들 공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 당연히 복수수 단원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주어진 이 조건을 좀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루트 4i, 루트 25i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루트 6i, 루트 24 이런 형태로 처리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i 곱하기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i 제곱돼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기는 2하고 5하고 풀려서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이 부분 이제 분자 부모에다 i를 곱하기해서 i 제곱에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이제 바깥으로 쭉 그럼 나가야 되겠고, 됐습니까? 요건 좀 약분하면 이제 4가 되니까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이제 이 i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루트 이렇게 됐을 때 a, b 돼 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들인데, 자, 이거를 기억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 부분 i를 고쳐서 계산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산 처리가 됐고,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기해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2를 체킹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복소수 연산하는 데 있어서 출제 빈도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해달라. 근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판별식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9 마이너스 8k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중근하면 이제 0 이렇게 처리된 거는 분리를 진행해달라 이런 거니까 K값은 가볍게 8분의 9 해서 3번을 답해가면 되는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a-3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새롭게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근이 1-3i다. 이건 이제 뭘 가르치는 걸까요? 실수 a, b라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위 공식을 좀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에 이제 이 i가 이렇게 보이는데, i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 루트 안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수수 i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루트와 관련된 파트 부분 앞에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이렇게 다른 형태가 등장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1-3i가 근이 되면 1 플러스 3i도 근이 돼야 되는 짝을 이루는 근, 이런 건 이제 우리 켤레근이라고 하는데, 켤레근이 문제에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이꼴 채로 이 형태의 근을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근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풀이가 하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을 풀이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하면 a분의 2 되는데, 이 결과는 합하면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다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이론에서는 a분의 c인데 지금 이렇게 적용해주면 a분의 b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빼기에 9i제곱에서 플러스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b 값이 a가 1이었으니까 10 해서 두 개의 근을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것은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여기다가 이제 여기 두 근의 합 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런 형태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근이 a, b라고 했으니까 1하고 10이 근 되는 거니까 x제곱 둘을 더하게 하니까 11 되겠고, 곱하기 해주면 10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켤레근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 만들기. 오, 짧은 부분 안에 문제가 이제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2차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작은 이론들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위 공식에 의해서 음수될 때 이제 켤레근 갖는다라는 이론 설명해 드렸고요. 켤레근 이용했을 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AB 값을 찾아가는 절차. 그 다음엔 근 주어져 있을 때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절차. 부분 작은 이론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이론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정확하게 잘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시작하겠습니다. 다항식을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고, 오호, x 플러스 1로 둘 다 나눠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주어진 식을 어떤 식 이런 형태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풀이 원리는 이렇게 이제 이곳 0되는, 즉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x 플러스 1로도 나눈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0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이론 정리해서 이 이론을 문제에 좀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는 이야기는 숫자가 커지는데 27에다가 마이너스 54? 와, 부담스러운데요. 플러스 9a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건가요?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숫자가 커지는데, 그래서 9a 플러스 b는 합해주면 6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항시켜서 60 이런 형태의 식이 되었습니까? 와, 숫자가 커지는데 부담스럽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a 더하기 b는 이퀄 4 해서 좀 식을 좀 얻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이제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빼기를 하게 되면 8a가 되겠고 8a는 빼면 50 6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가볍게 좀 7 나오겠습니다. 7, 8이 5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이 7이면 b 값은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에서 ab 값을 구했습니다. 되셨죠? 자, ab 구했을 때 a 마이너스 b 7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10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나머지 정리는 좀 잘 모르시면 항상 가장 기본 지키면 됩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제 뒤에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를 쓰는 그런 형태, 그리고 몫을 포함한 부분 0되게 하는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될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풀이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한 연산이니까 뭐 연산을 뭐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x는 p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나온 거군요. 자, 2차 함수는 무엇보다도 그래프 유형입니다. 그래프 유형은 최고차 계수를 살펴서 이게 이제 음수면 이제 위로 블로 이렇게 되겠고, 자, 이런 모양에서 최대값, 꼭지점이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을 딱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적용해주니까 2분의 6 해서 이제 3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3에서 그럼 p 값이 3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3을 문제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a 처리되는 거니까 9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a 값도 가볍게 3 해서 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 나왔으니까 정답은 6 체킹하는 문제. 자, 이참수 최대 최소 누가 뭐라 해도 부호에서 그래프 모양 아주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꼭지점 x좌표 처리. 나중에 뭐 제한 변역 이런 거 나와도 꼭지점의 좌표를 표시한 다음에 뭐 제한 변역이 뭐 만약에 5부터 6이다 그러면 5부터 6 이런 식으로 이제 5부터 6 제한 변역을 표시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큰 틀의 그래프 모양을 처리해 놓고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풀어가는 핵심이라는 사실 명심해 가면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이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하고 y는 3x 플러스 k하고 관계, 둘 사이의 관계를 푼다는 얘기는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런 연립방정식을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 갖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되겠고 3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건 있고, 자, 이항시켜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3하고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맨 처음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가 되는데 결국 풀어야 될 것은 뭐죠? 2차 방정식이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만나는 이 x의 근이 없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럼 우리는 뭘 하겠다? 판별식을 하겠다. 1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3 해서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4k 이항시켜서 4k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된다면 만나지 않겠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원래는 이제 그래프 모양들을 이렇게 그리고 뭐 만나지 않을까 이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펴봐라 뭐 이런 형태의 취지의 문제가 돼 있는데, 자 수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둘을 동시에 만족해가는 근을 구해가는 그런 처리니까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좀 생각해주면 가볍게 될 것 같고요. 일단 y와는 이렇게 이제 서로 같다 형태에서 이렇게 방식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럼 이제 항상 이제 2차 방정식이 돼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서로 이론들을 그냥 주고받으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이 없다 이렇게 돼서 판별식 D형보다 작다로 풀어가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론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두 점 사이에서 만나는 x축과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이제 2차 함수 최고차의 양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만나는 좌표들이 뚝뚝 생기는데 이 거리가 4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x축하고 만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제곱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요거 a하고 3a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탁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a 해서 근들이 여기 a하고 3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3a가 더 큰 값이 되겠고, 그럼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차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은 2a가 되는데 이게 이제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제 a 값은 2다 여기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주 좀 쉽게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근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 씌운 이 결과가 이다.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 형태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지금처럼 뭐 인수분해가 주어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외쳐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4개가 또로록 곱하기 돼 있고 또 더하기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걸 뭐 다시 재정리해 가지고 루트를 풀려 나와서 계산해서 답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일반적인 풀이는 17을 x라고 놓고 해서 x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4에다가 그럼 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기할 때 이제 짝을 잘 맞춰서 전기하고 뭐 이런 풀이를 진행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풀이입니다. 보편적인 풀이. 자, 근데 이제 두 칸씩 건너뛰었고 이렇게 됐을 땐 이걸 뭐 전기했을 때 계산이 좀 불편하거든요.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 다음 과정이 뭐 숫자가 커져서 풀이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여드릴까요?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거를 a라고 해주면 뭐 a 제곱 곧바로 쓰겠습니다. 8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a 플러스 4로 풀리는데, 이게 이제 처리를 해 놓더라도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되는데 이 x값이 17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17제곱 더하기 6 곱하기 17 이런 산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이 좀 불편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숫자 4개가 좀 열심히 곱하게 되는데 이 정 가운데 숫자가 이제 20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20을 이제 x로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0 이거 21을 x라고 했으니까 x에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두 칸 중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하기 16 이런 모양으로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제 2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전개하는 게 이렇게 전개도 무난하겠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여기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 이제 전개 과정이 x 4제곱 빼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10x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9에 플러스 2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x 제곱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의 제곱돼서 이렇게 풀려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20 이거 한 번 더 쓸까? 더 안 써도 되겠죠? 20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이 좀 쉽습니다. 400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이제 395를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산수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숫자 자체가 20이니까 계산이 좀 편리한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앞에 풀었을 때 17제곱 뭐 이렇게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 계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효율적인 또 다른 형태의 방법. 자, 어쨌든 주어진 식 특징들을 좀 이용해서 그때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좀 바꿔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려면 평상시에 좀 연습들을 많이 해서 자, 이런 것이 더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약간 좀 뭐 수학 문제를 고정된 틀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라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갈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진행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제주 제1고 시험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달라. 그러면 뭐 이 문제는 특징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2020제곱 이 부분을 이제 학습을 잘 했느냐 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학습을 잘 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다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뭐 이런 산수를 좀 연습을 잘했냐 이런 특징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1 합차 공식 형태에서 빼기의 i 제곱에서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서 되겠고 여기 제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i에다가 i 제곱에서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2i에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즉 주어진 식이 이제 마이너스 i의 2020제곱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i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이렇게 되고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게 되면 i 4제곱하면 다시 1 이렇게 되겠고 그럼 5제곱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네 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 되겠죠. 자, 2020은 일단은 4의 배수가 이제 100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2000을 이제 가볍게 소거해서 이제 20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20제곱은 또 4의 배수니까 결과가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연결된 규칙이니까 뭐 주어진 부분이 계산해서 1 처리되어 있으니까 2020에서 1 빼서 2019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가벼운 문제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좀 이렇게 복수수 연산과에서 거듭제곱과 관련된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i 부분하고 마이너스 i 부분에 대해서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할 때 이제 네 번마다 규칙되는 것 좀 학습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겠고요. 우리가 이제 i하고 마이너스 i 부분들은 이제 쉬우니까 조금 더 변형돼서 낼 때는 이제 i 부분들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되는 이런 모양,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시켜서 뒤에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내죠. 마이너스 i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i가 나온 게 아니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런 형태가 돼서 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난이도를 이제 팍 높여가게 되게 되면 a 마이너스 bi 분의 b 플러스 ai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좀 들어봤다 이 정도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많이 출제가 되는 이런 형태들. 자, 이쪽도 좀 소개를 해주면은 이제 a 플러스 bi 부분에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b 마이너스 ai 이런 형태도 마이너스 i가 되는 그런 모양이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항상 좀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돼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고 y는 3x 플러스 k 하고 이런 관계인데 연립방정식의 이런 개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고 3x 플러스 k 하고 관계가 되겠고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k 0지 제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근이 한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제 중근을 얘기해 주는 거였죠. 중근 판별식을 꼭 해야 됩니까? 중근 이제 완전 제곱식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x-3의 제곱은 있고 제로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죠. k 값은 9니까 마이너스 8에서 k값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만나는 좌표 x좌표가 3이다 라는 것까지 완전 제곱 모양이고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지금 얻어내는 정보도 있죠. 됐습니까?
자, 해서 좀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함수식이 좀 완성되어 있으니까 꼭 이 좌표를 여기다 아예 찾을까요? 9 빼기 9, 3을 대입하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9 지워지고 그러면 4, 이렇게 하면은 좌표까지도 구했습니다. 되셨죠? 좌표 구했고 K값 구했고 해서 좌표 A, B 좌표 구했고 K값까지. 근데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간에 이제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판별식 D를 열심히 써가지고 9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지고 이제 K 값을 구해 갈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 이용해서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제 여기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이제 K 값도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X 좌표도 찾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좌표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첫 번째로 풀이한 풀이가 좀 더 또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학습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알파 베타가 되네요. 직각삼각형의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또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오호. 그걸 근으로 하는 또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때 MN에 대해서 값을 구해달라.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5가 되겠고 알파 베타 5 뭐 이런 정보를 좀 얻어놨고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변 길이가 됐을 때 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이다. 그럼 한변 길이를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한변 길이를 뭐 K 뭐 이 정도로 놓을까요? 그럼 여기가 K가 되겠고 이쪽은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큰 삼각형 알파 대 작은 삼각형 K 오른쪽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변 길이 베타, 여긴 베타 마이너스 K, 요 B가 좀 같아야 되겠죠? 닮음을 통해서. 자, 전개를 하게 되게 되면 베타 K 처리가 되겠고, 또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이항만 시키면 좀 되겠습니다. 이항 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K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묶어서 깔끔 정리하게 된 결과가 알파 베타다. 됐죠? 그러면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니까 K 값이 그럼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 길이가 1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변 길이 나왔는데 넓이를 구하라. 넓이는 한 변 길이가 1이었으니까 넓이는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둘레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둘레 길이는 뭐 한 변 길이 1이었으니까 4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1과 4를 근으로 한 또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자, 두 군의 합이니까 5x가 되겠고 두 군의 곱이니까 4 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m값, n값이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4 이렇게 깔끔하게 다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또 둘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정답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되셨죠? 그림, 도형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 좀 순간 좀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변길이 처리하고 나머지 변길이 놓고 해서 닮음한 거죠. 닮음. 됐습니까? 닮음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딱 만들어지니까 뭐 변길이 자체가 얻어져서 그 다음에는 뭐 넓이하고 또 둘레 길이 구하는 게 또 어려운 과정이 아니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연실이 이게 좀 그림 주어져가지고 겁을 줬는데 겁먹지 말고 문제에 충실해서 풀이 접근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또 교훈으로 또 얻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A, B는 0이 아니다. 주어져 있고요. 와우,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그때 이제 전제 조건에서 보기 있는 골라달라. 그러면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Z값이 A 플러스 BI 되어 있다면 Z바는 당연히 A 마이너스 BI 되겠고 문제에서 I에다가 Z 더하기 Z바 한 결과가 Z 마이너스 Z바를 해야 되겠다. 2를 더하게 해주면 2a가 되겠고 i를 곱하게 해주면 되겠고 빼게 해주면 이제 2bi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이제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z 자체가 애초부터 a에 1 플러스 i 이렇게 생긴 거라면 z바는 a에 1 마이너스 i 맨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은 z바 분의 z를 구하게 되게 되면
그냥 a의 1 마이너스 a의 1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소거되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i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i 기억은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니은은 계산은 또 어떻게 해죠? 니은은 이것도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z바 분의 z 해주게 되겠고 요거는 또 z바 분의 z 거꾸로 된 거죠. 그럼 이제 요 앞에 부분은 이제 i가 되겠고 뒤에 부분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i 처리해서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에이, 간단하게 풀 걸. 요런 걸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z파 분의 z 제곱 더하기 z파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풀이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방금 풀었듯이 그냥 요 부분이 이제 워낙 특징적인 그런 형태들이라서 계산이 좀 잘 되는 거니까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디귿 B가 2란 이야기는 주어진 식 자체가 그럼 Z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거였으니까 2란 이야기는 2배의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Z하고 Z 바로 곱하기 하라고요? 그러면 디귿에서 Z하고 Z 바를 곱하기 한다는 일단 4에다가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이 부분 계산해서 2가 또 나온 거니까 답은 또 8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니은 딕시 다 잘못됐다면 맞는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을. 근데 이것도 좀 해보긴 해봐야 되죠. 근데 Z가 1 플러스 I 돼 있고 Z바가 1 마이너스 I라면 뭐 당연히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A 공통 돼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진 부분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서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그 조건 이렇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에 놓고 대입해서 결과를 내서 복소수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살펴가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풀이가 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 살피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했다면 큰 무리 없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꼼꼼하게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4,2를 지나고 꼭지점이 0,-2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A에서 만난다. 자, 함수식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2차 함수식 fx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a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4,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요. 16a 마이너스 2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이제 4분의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fx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fx를 구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거다. 근데 4,2라고 좌표가 주어졌는데 a를 지난다라는 얘기는 gx는 그럼 더 쉽습니다. 기울기가 4분의 2니까 2분의 1x 이렇게 처리해주면 gx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fx와 gx가 같아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x하고 뭐 이런 걸 좀 풀이하는 건가요? 자, 그럼 전체에다가 4를 곱하기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꼴 제로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x 값이 당연히 4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a점 좌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좀 얻어지겠죠? 또는 이렇게 처리해서 그래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두 근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차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각각 함수를 구해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꼭지점을 이용해서 꼭지점 좌표 줬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서 됐고 특정한 좌표 이용해서 함수 만들었고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다음 원점을 지나는데 또 a를 지나야 되겠다. 그러면 기울기 처리해서 이차함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갖다 풀어가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도형이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가지고 살짝 좀 긴장을 하는데 뭐 문제 자체도 좀 몇 줄 되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론들이 아니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입니다. 다항식 p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qx, rx라고 한다. 그럼 좀 써보면 되죠.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2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차 이렇게 좀 써져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죠. 대입할 숫자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좀 살짝 까탈스러운데 그다음 과정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항식을 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rx는 최고차가 1은 1차식이다. 아, 요거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뭐 a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넣으면 될까요? 자, 이런 형태로 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근데 이제 x-2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x-2로 나눈다면 이쪽 부분도 좀 나누기가 되겠죠? 1차 부분이. 자, 그렇다면 여기 좀 식변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차로 식변형을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뭐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빼기 2 한 만큼 더하기 2를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 마이너스가 이제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통으로 x 마이너스를 처리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의 qx가 되겠고 여기 더하기 1 처리되겠고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몫이다라고 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고 이 뒷부분이 이제 나머지다라고 해서 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2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 여기 이제 바로 R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제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A 플러스 2라는 이 부분들을 R2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나머지를 R2다 이렇게 좀 쓰면 좀 그럴싸해졌습니다. 됐습니까? x-2에 q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몫이 되겠고 그런 몫들이 이제 좀 여기 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런 항목들이죠. 근데 나머지가 R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맨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 나머지 정리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되는 이 부분. 근데 이분 특이하게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 메모해 줬고요. 그 다음 이제 x-1로 나눈다면 이쪽이 이제 더 나누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대체해가는. 됐습니까? 좀 살짝 식을 변형해가는 절차가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는 이제 고일 과정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좀 극복해 나가는 실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이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AH 높이가 주어져 있는 높이 주어져 있고 BC 밑변 길이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QR 길이 한 변 길이죠. 이렇게 길이 자체를 이제 T라고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큰 삼각형하고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 이 부분들이 뭐가 될까요? 닮음이 되겠죠? 닮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밑변 길이가 BC 길이가 20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 길이 이제 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이제 또 10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비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20대 10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2분의 1T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2분의 1t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왜 구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변 길이를 구하면 되죠. 한 변 길이가 맨 처음에 10이었으니까 10에서 2분의 1t를 빼면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st가 나옵니다. 밑변 길이는 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가 10-2분의 1t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꺼내서 마이너스 20t 이런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최고차가 음인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꼭지점에 t 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 결과가 10 이렇게 처리해 주면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넓이의 최대 값까지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 또 10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100에다가 200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100에다가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결과 이제 50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값이 50이다. 자, 뭐 마지막에 이제 이 참수가 나온 상태에서 최대 값을 구해가는 것은 좀 무난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 관계식 넓이식 세워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닮음이죠. 이렇게 밑변대 높이 b가 20에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요걸 이제 t의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t 이렇게 놓는 거 어렵지 않죠? 2분의 1t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높이 부분을 10에서 이제 2분의 1t를 빼서 넓이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좀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니까 이제 무난하게 좀 뭐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연습할 때 제발 그림 나오면 쫄지 말고
좀 하나하나 좀 도형들의 특징 기껏 해봐야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던 뭐 닮을 정도 쓰는 거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적으로 문제풀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는 0, x축과가 만나는 점 하나 가르쳐줬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0이 모든 실수 값이 이제 f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되는데 나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주어진 함수를 좀 해석을 잘 해달라 이런 뜻이네요. 자, 지금 보게 되면 0 집어넣을 때 함수 값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뭐 그려져 있다고 해주면 뭐 0을 어딘가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다른 값들이 이 값보다 제일 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는 가장 작은 값이 f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 그래야 다른 값들이 이 값보다는 좀 더 큰 값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꼭지점 좌표가 x는 0에서 꼭지점을 갖고 그때 이 값보다는 이제 다른 값들이 크겠다. 최소값 형태.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이런 정보까지 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x를 우리가 꼭지점이 x좌표니까 ax 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모양을 좀 신경 쓰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f-2가 0이다 이런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대입을 좀 처리해서 계산을 좀 하게 되게 되면 4a 플러스 p 이 결과가 0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a 처리가 되겠고,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fx가 드디어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요? a 공통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조금 축을 잡아서 그래프를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좀 축이 좀 휘어지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축을 잡아서 그래 갈 때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그저 형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긴 뭐 대입하면 현재 수건 마이너스 4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이 참수를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F2는 0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뭐 이제 대칭구조 형태니까 뭐 당연히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 근데요, 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F2 이 결과도 0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무난히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니은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하고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을 대입을 이렇게 하겠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대입하겠다 해주면 니은은 f-1하고 f1 대입을 하게 되면 각각 음수 되니까 곱하기해서 양수가 되겠죠. 안 되면 이제 함수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처리해봐도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더라도 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뭐 이런 식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9a 제곱돼서 양수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좀 안 됐군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1부터 루트 7까지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1 대입해주고 그 다음 루트 7은 좀 이제 큰 값이니까 루트 7 이런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봐서 결과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풀려면은 일단 F1을 좀 구해야 되겠고요. F1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a 되겠고 F 루트 7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자, 루트 7을 대입하게 되면 a에다가 7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결과는 3a가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더하기 해서 계산 결과는 얼마다? 0이다 라는 디귿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f-1을 t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는 리을을 풀려가게 되면 f-를 좀 구하면 되는데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a 되겠습니다. 이 값을 우리는 t라고 하겠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때 x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겠다. fx-tx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요 결과를 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a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a 공통 처리해서 a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식이 좀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두 근의 합은요. 자, 그 근과 계수의 관계해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해서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기억 디귿 리을이 맞아 떨어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에 대한 거 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해서 풀이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처음에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니은 해석 부분. 나 해석 부분. 자, f0 1대2 나온 함수값 이거보다는 다른 값이 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부분 이제 꼭지점 형태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그림 모양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식을 필요하면 그곳에다 다른 정보 하나 가르쳐 준 걸 통해서 함수식을 이제 이렇게 완성해 가고 그래프 모양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해 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완성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주어진 곳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면서 리을까지 무난히 좀 처리 가능한 그런 형태. 자, 맨 처음 주어진 조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 철저하게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와, 이거 항등식 얘기인가요? 자,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수 AB를 한번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식 이렇게 주어지는데 풀어달라. 와, 그럼 뭐 2차항의 개수 A가 2가 처리돼야 되겠고 그 다음 A-B 결과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2를 대입하면요 2,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항시켜서 2B는 또 이항을 시키니까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B 값은 3 해서 결과를 매우 쉽게 좀 쫙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라. 당연히 A 플러스 B는 5 이렇게 구해가는 아주 평범한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 표현이 항등식이다라는 거. 그러면 두 개의 주어진 식이 이제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창의 개수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한 개수 살펴서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가는 부분 처리하게 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시작합니다. A값, B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뭐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건 아니죠. 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피면 A, B가 공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A제곱이 남아있고 다음에는 2AB가 남아있고 다음에는 B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는 거니까 A, B에다가 이 부분이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먼저 A 더하기 B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줬더니 4가 되겠고 A, B를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차 공식 모양이죠. 4 빼기 자 루트 3 제곱했고 I 제곱해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7 곱하기 4 제곱이니까 이제 16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 7이 42에다가 7이는 7, 그러니까 112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 112 구해갈 수 있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평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처음에 이제 곧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약간의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서 효율적인 풀이. 자, 그렇다면 필요한 요소들 주어진 식에서 필요한 요소들 A 플러스 B하고 AB를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 됐습니까? 뭐 전형적인 형태의 이제 곱셈공식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0부터 A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수의 최소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A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소와 관련 문제니까 이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0이니까 그래프 모양 그려가면 되겠고요. 아래로 볼로 그려갖고 꼭지점의 X좌표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제한 변역이 0부터 시작됐습니다. 0부터 해서 처리해서 시작해 가면 되는데 자, 그 값이 5보다 작은 위치에 있게 되게 되면 5보다 이쪽에 이제 A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프 이제 요만큼만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최소값은 A가 되겠습니다. 즉 A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FA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FA.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 A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0A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이 결과가 최소값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이 얻어졌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A 플러스 8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서 A 값이 1 또는 8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5보다 작은 곳에서 풀었으니까 A 값 1 이렇게 좀 결정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A 값이 이제 5보다 또 이렇게 뭐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제한 변역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제 이곳에 이제 A 값이 처리가 되겠죠? 그럼 최소 값은 당연히 꼭지점 5에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F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0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25에서 8을 빼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17 해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당연히 5보다 큰 값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a 값 한 번은 1하고 한 번은 18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1 더하기 17 해서 정답은 18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2차 함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해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차를 통해서 그래프 모양 살피고, 그 다음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서 대칭축을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이 이론을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겠거나 이제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완전제곱식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기 이전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약간 고등학교 과정이나 사실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프 모양 잡고 정의역을 이제 표시해 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풀어가는 거죠. FA가 최소였다. 이제 A 값이 5보다 커지면 즉 대칭축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결과인데, 그보다 큰 때는 F5가 최소였다. 이런 과정. 뭐 이제 좀 이렇게 설명 듣고 나면 그렇게 뭐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 함수를 풀어가는 절차, 그래프 모양, 대칭축, 자, 이런 거를 구해놓고 문제에 접목시켜가는 그런 부분들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제1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항상 직선과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9 써있는 2차 함수고, y는 m 플러스 2x 플러스 n하고 2차 함수고 직선하고의 관계. 자, 이제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 y를 이제 소거한다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9하고 m 플러스 2x 플러스 n하고 결과서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정리만 좀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이항을 시키는 거니까 빼기에 2p 더하기 m 플러스 2x 되겠고, p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식이 좀 살짝 복잡해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된 이 2차 방정식이 이제 이게 좀 접한다는 이야기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제 이곳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감하게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p 플러스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p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걸 좀 하는데 제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때 이제 문제를 좀 봐야죠. 모든 실수 p에 대하여 라는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 식을 이제 p의 식으로 좀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분 이제 항상 는 0 이렇게 좀 요 이론들이 만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항등식이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할 때도 4p 제곱 마이너스 4p의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4 마이너스 4p 제곱 플러스 4배의 9 더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p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이 p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 정리된 부분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수에 해당하는 m 플러스 2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m 값은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요. m 플러스 2가 0이니까 저 이쪽 나온 부분들 4배의 9 플러스 n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값은 또 마이너스 9 해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mn 값이 다 모두 다 나왔는데 더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뭐였죠? 마이너스 2하고 m 더하기 n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9를 더하기해서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어떻게 풀 것입니까?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방정식 만들어 놓다가 이제 기본 틀에서 이제 중근을 구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온 식을 이제 어떻게 해주냐라고 해석이랑 이제 연결시켜가는 거죠. 자, 이 나온 식을 피해가는 항등식으로 또 살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됐습니다. 중근 걷는 형태 이론, 다시 이렇게 이제 항등식으로 살펴가는 이론 되셨죠? 자, 지금 마지막 문제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문제는요, 지금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냥 애초부터 이제 2차 방정식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뭐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되는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을 강조드리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 해설 잘, 제1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잘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제1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